안녕하세요. 사랑스러운 초등학생 아이 한 명을 키우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살았었는데 어느새 10살이 지나고 나니까 아이랑 대화도 통하고 같이 이곳저곳 다닐 수 있어서 한결 편해졌네요. 더군다나 아이가 아직까지 사춘기 없이 절 많이 따라주고 있어서 행복하게 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사실 전 얼마 전에 남편과 이혼을 했는데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그 수많은 일들은 꿋꿋하게 참았던 이유가 바로 아이였거든요. 엄마가 끝까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걸 제 스스로도 인정할 때까지 참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이혼하게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얘기는 바로 제가 이혼을 하게 된 이유랍니다. 주변 누구에게도 속 시원하게 말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사연으로 적어봐요. 남편과 결혼을 하자마자 시모는 매번 만날 때마다 손주 타령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는 저나 남편이나 일이 더 중요한 상황이었고 아이 계획은 없었거든요. 옆집 아줌마네는 아들이 벌써 결혼해가지고 애가 둘이라더라. 주말마다 손주들 데리고 오는데 어찌나 부럽던지. 내가 그 모습 보고선 너무 행복해 보여가지고 부러웠어. 손주들이 자식이랑은 전혀 다르다고 하던데 너무 이뻐 죽는다더라. 자기 자식 키울 때는 힘든 것만 알았지 이쁜 줄 모르고 키웠는데 손주는 또 너무 이쁘고 좋대. 엄마, 우리 형편에 지금 아이 낳으면 누가 돌볼 거야? 와이프도 임신하고 출산하면 쉬어야 할 텐데. 그럼 나 혼자 돈 벌어서 어떻게 먹고 살아? 아직은 좀 무리야. 우리도 생각은 해봤는데 지금은 무리고 좀 돈도 모으고 어느 정도 안정 찾으면 아이 가져야지. 애 갖고 나서 태어난 후에 뭐 하나라도 잘 못해주면 그게 얼마나 미안하겠어. 우린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아. 예, 아이들은 다 자기 밥그릇은 챙기고 나오는 거야. 애 낳아가지고 돈 들어갈 일이 뭐가 있니? 다 내가 해주면 되는 거를. 내가 봐줄 테니까 아이 걱정은 하나도 하지 말거라. 솔직히 요즘은 휴가도 낼 수 있다고 하지 않니? 제발 낳기만 해. 지금이야 내가 힘도 있으니 애 낳아도 봐줄 수 있지만 나중에 더 늙어봐. 그때는 봐달라고 해도 못 봐주거든? 지금이 딱이야, 딱. 어머님, 그래도 저희 힘으로 아이 키울 수 있을 때까지는 좀 기다리려고요. 어머님도 어머님 생활 있으시고 항상 애만 봐주실 수는 없으시잖아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아요. 그래도 내후년이나 그 다음 해 정도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직장에서도 아직 자리가 잡힌 것도 아니고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돼서 신혼도 즐기고 싶고요. 니들 나이도 생각해야지. 내후년이면 30대 중반인데 그때 되면 더 힘들지 않겠니? 이게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더 못 낳는다니까. 차라리 이번에 후딱 낳아가지고 키우는 건 어떠니? 내가 니들 옆에 있을 때 도와줄 수 있을 때 나야 니들도 편하지. 이제는 부부 둘이서만 애 키우기는 힘들어. 우리 옆집도 가끔씩 손주들 봐주러 간다는데 다들 그러고 살더라. 아이 계획이 딱히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그때 당시는 바로 임신을 하는 게 부담이긴 했었죠. 그런데 시모부터 얼른 임신을 하라고 난리니 남편도 갑자기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복직하고 싶다면 자기가 휴직을 하겠다면서 적극적으로 절 설득했고 진짜로 시어머니가 아이를 봐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임신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많이 도와주시겠거니 생각을 했었죠. 임신 소식을 알려드리니 시모는 너무나 좋아하셨는데 문제는 출산일이 다가오면서 발생했죠. 임신 당시 전 부종이 너무 심했고
출산일이 다가올수록 더 심해지기 시작했고, 근무를 하는 게 무리인 것 같아서 일찍 출산 휴가를 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서는 갑자기 시모가 절 말리더라고요. 이번에 출산 휴가 내려고 한다며? 아들이 말하는데 아직 출산일이 한 달도 넘게 남았다던데 벌써 출산 휴가 내서 괜찮겠니? 그래도 이왕이면 출산 휴가는 출산 막바지까지 좀 늦춰가지고 있다가 시작하는 게 낫지 않아? 너희 회사에서도 육아휴직 이런 거 별로 길게 못 쓰게 한다면서. 그러면 네가 해보는 시간이 줄어들 텐데 괜찮겠니? 아, 뭐 어쩔 수 없죠. 제가 지금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서요. 부종도 너무 심하고 출근해도 일단 일을 제대로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회사 측에서도 일찍 휴가 내는 거 이해해 주신다고 해서 그냥 빨리 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출산 휴가는 1년 정도는 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복직 시기는 뚜렷하게 답변을 받진 않았어요. 아마 그래도 1년 다 채워서 해주실 것 같긴 해요. 그러니? 근데 출산 휴가 한다고 해서 월급이 다 나오는 건 아니잖아. 네 회사에서 월급 뭐 반이라도 주면서 휴가 주는 건 아니잖니? 그럼 그동안 우리 아들 버는 돈으로만 생활할 거야? 아휴, 아들이 고생이 많겠구나. 그러지 말고 일찍 출산 휴가 내는 건 좀 아깝잖아. 집에 있으면 뭐 할 거야? 아직 애가 나온 것도 아니고 니네 심심하게 누워있기밖에 더 하겠니? 그냥 힘들어도 참고 출근하면 안 되니? 네? 출근이 문제가 아니라서요. 제가 출근을 하고 싶어도 부종이 심하니까 일하는 것도 지장이 있고 차라리 다른 대체 직원이 와서 일찍 대체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회사에서도 언제 아이 출산할지 모르니 좀 마음이 급한 것도 있어서 차라리 이참에 휴가 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네가 휴가 안 낸다고 하는데 억지로 쉬라고 할 건 아니잖아. 그냥 좀 버텨봐. 집에 가만히 있어가지고 뭐 할 거야? 출근해가지고 한 푼이라도 버는 게 낫지. 나중에 애 낳아봐라. 돈 들어갈 때가 한두 군데인 줄 알아? 그렇게 좀 버티면서 벌어다 두면 나중에 더 편하게 쓸 수 있는데 고작 몸 좀 붓는다고 해서 일을 안 하면 어떡해? 우리 아들만 고생하는 거지. 막상 출산이 다가오면서 시모며 남편이며 외벌이에 대한 걱정만 늘어놓았고 그 사람들에겐 제가 몸 컨디션이 좋든 말든 그런 건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출산을 하고 나서는 친정에서 제 산후조리를 다 해주셨는데 그 기간 동안에도 시모는 혹시나 산후조리 비용을 아들 돈으로 낸 건 아닌지 걱정만 하셨답니다.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나서 집으로 오니 시모는 매일매일 집으로 오셨어요. 예, 오늘은 창틀 좀 청소를 하자. 저번에 보니까 먼지가 많이 쌓여가지고 지저분하더라. 오늘 날씨도 좋으니까 문 싹 열어가지고 창틀 청소하면 좋겠어. 얼른 일어나고 아이 수유는 다 했지? 일단 밥 먹였으니까 눕혀둬. 너무 안고 있어도 애가 그거에 익숙해져서 자꾸 안아달라고 한다니까. 네가 곁에 있으면 더 우니까 자꾸 애 옆에만 있지 말고 일어나가지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러렴. 어머님, 제가 다음에 할게요. 요즘 손목이 너무 아파서 창틀 청소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니면 어머님 아이 좀 봐주시겠어요? 저 정형외과라도 한번 갔다 와야 할 것 같아요. 손목이 너무 시큰거려가지고 저 뚜껑도 못 열어요. 그나저나 이건 뭐예요? 어머님, 왜 사골뼈들은 이렇게 잔뜩 사오셨어요? 설마 저한테 끓여주시려고 사오신 거예요? 아, 이거?
아니, 내가 저번에 아들 보니까 애가 너무 야이었더라고. 출산한 건 넌데 너는 이렇게 포동포동 살만 잘 찌는데 우리 아들은 왜 이렇게 피골이 상접했는지. 혼자서 돈 벌려고 하니까 힘들지 힘들어. 자식 마누라 혼자서 감당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니? 그래서 아들 좀 기운 좀 나게 뼈 우려야 되겠어. 이거 핏물 좀 빼고 그래야 되거든. 큰 데야 어디 있니? 일단 거기다가 뜯어서 놓거라. 네? 이 많은 걸요? 어머님, 저 손목이 아파서 오늘은 못해요. 죄송한데 어머님이 해주세요. 저 금방 병원만 다녀올게요. 아니면 오늘 남편 일 있어서 반차 내고 일찍 집에 온다고 했거든요. 이따가 남편 오면 이거 들어다가 핏물만 빼달라고 할게요. 근데 어머님, 남편 저 출산하기 전보다 살이 10kg나 쪄서 운동 시작하겠다고 하던데 어디가 피골이 상접했어요? 살이 어디가 쪘다고 그러니? 얘는 출산하더니만 시력도 같이 나갔나? 딱 봐도 애가 점점 기운도 없고 말라가는데 네가 아무리 애를 낳았어도 남편을 잘 챙기면 걔가 기운이 없겠어? 마누라로서 남편 건강은 네가 챙겨야지. 네가 하도 안 챙기니까 장가간 아들 내가 다시 챙겨야 하는 거 아니니? 출산하고 한 달 지난 저에게 시모는 매일 대청소와 빨래를 시키셨고 손목이 아픈 상황에서도 하루에 2~3시간은 제대로 푹 자본 적 없는 저에게 오히려 남편이 더 고생한다면서 아들만 생각하셨어요. 시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지만 뭐라고 다툴 힘조차 없을 정도로 전 육아가 너무 고됐어요. 남편은 외벌이니 힘들다면 집안일은커녕 육아도 도와주지 않았고 아이가 클 때까지 분유병 한번 씻어본 적 없고 기저귀 한번 갈아본 적도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갔고 아이가 10개월이 지날 무렵 회사 측에서도 복직 의사를 물어왔는데 저는 당연히 남편에게 복직을 하겠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남편과 시모는 길길이 화를 내면서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너 지금 미쳤니? 돌쟁이 아이 두고 일하겠다고? 얘가 모성애가 아예 없네 없어. 어떻게 저 애를 두고 일을 하겠다는 말이 그렇게 나와? 세상 천지에 걷지도 못하는 애 두고 일하겠다는 엄마는 처음 보네 진짜. 얘 정신 차려. 네가 지금 애 두고 돈 벌 때야? 아이고 답답해가지고 애를 엄마가 안 보고 도대체 누가 볼 거야? 그냥 집에 두면 애가 저절로 밥 챙겨 먹고 그런다니? 네? 아니 다음 달부터 어린이집 보낼 거예요 어머님. 그리고 저 1년 있다가 복직하기로 이미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무슨 엄마가 안 보면 누가 본다고 하시면 어린이집이 영유아 전용이라서 저희 아이보다 더 어린 애들도 다니고 소규모라 아마 괜찮을 거예요. 회사에서도 초반에는 저 상황 보고 일찍 퇴근하거나 그런 걸로 조정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걱정 마세요. 넌 뉴스도 안 보냐? 뉴스에서 허구한 날 나오는 게 그런 건데 에휴. 애 엄마가 돼가지고는 애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하네. 거기 어린이집 갔다가 애 아프면 어쩔 거야? 너는 애가 한 번도 안 아프고 클 거라고 생각하냐? 네가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봤자 뭐 얼마나 번다고? 애 키우는 것보다 더 많이 벌 거 같니? 차라리 그냥 좀 애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쉬고 나중에 직장 구해도 되는 거잖아. 지금 복직 안 하면 저 경력 애 낳기 전 2년이 전부예요, 어머님. 언제 다시 일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 회사에서도 이번에 복직 안 하면 대체했던 직원 그냥 정직원으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하던데 그럼 제 자리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른 데 직장 구하는 것도 어렵고 그냥 복직할게요. 어머님이 좀 도와주시면 안 되나요? 아니면 아이 아플 때만이라도 좀 도와주세요. 난 절대 안 된다. 절대 반대야. 돌쟁이 아이 놔두고 일 나가는 며느리 대신해서 애 보라고? 내가 왜? 너 지금 복직할 거면 내 도움 받을 생각일랑 하나도 하지 말거라. 차라리 애가 한 5살쯤 돼서 일 시작하면 모를까. 아이고, 어떻게 애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린이집에 맡길 생각을 해? 철이 없어도 이렇게나 철이 없을까 정말. 에휴. 남편은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복직을 반대하기 시작했고 갑작스럽게 남편까지 태도를 바꾸니 전 너무 황당하고 막막했어요. 더군다나 아이를 키우면서 생활비까지 제대로 받아본 적 없는데 복직까지 반대하고 나서니까 눈물까지 날 지경이었어요. 아이도 아이지만 남편과 시모에게는 아이만 있을 뿐 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듯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는 당신이 애초에 복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생각을 해봐. 아직 태어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두고 일한다?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 아무리 아이가 어느 정도 컸다곤 하지만 아직은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데 엄마로서 좀 그렇지 않아? 난 그래도 당신이 아이 키우면서 생각이 좀 바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바뀌니 당황스럽네. 내가 무슨 아이를 이제 안 키운다고를 했어? 뭘 했어? 애초에 약속한 대로 복직하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어린이집도 꼼꼼히 알아보고 다 지원하고 다음 달부터 다니기로 한 것도 당신 다 알고 있었잖아. 내가 그렇게 말할 때는 별말 안 하더니만 갑자기 왜 그래?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말할 거면 지금 나한테 생활비라도 넉넉하게 주고선 그런 말을 해야지. 돈도 한 푼 안 주면서 무슨 나보고 생각이 바뀐다고 그래? 나도 내 돈 벌어서 써야겠어. 고작 돈 때문에 복직을 하겠다고? 애 엄마가? 저렇게 핏덩이 같은 애 두고 돈 때문에 애를 안 보고 어린이집에 보내겠다는 거야? 참나, 너도 참 너다. 그래, 뭐 돈 달라고 하니까 주면 되잖아. 뭐 얼마나 주면 되냐? 한 30만 원 주면 돼? 그거면 대충 네 생활비 되지 않나? 집값이 나가기래, 뭐가 나가기래. 애한테 들어가는 돈은 카드로 쓰면 되고 30만 원이면 충분하지? 뭐? 30만 원? 당신 한 달 저녁값으로 쓴다는 돈이 50이야. 알긴 해? 근데 30만 원으로 한 달을 나보고 살라고? 그걸로 내 핸드폰이며 보험이며 병원비며 나한테 드는 돈은 다 그걸로 쓰라는 거잖아.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나 그냥 복직해야 되겠어. 사실 아이를 키우면서 남편은 저에게 생활비를 한 푼도 준 적이 없었고 자기 카드를 주면서 생활비 대신 쓰라고 했는데 결제를 할 때마다 어디에 왜 썼는지 보고를 해야 했어요. 그러니 자유롭게 뭔가 산 적도 없었고 심지어 아이한테 쓰는 돈도 저보고 사치를 부린다면서 화를 낸 적이 있으니 제가 복직을 꿈꿀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상황은 제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진 않았는데 아이가 열감기로 고생하게 되었고 저도 마음이 약해지면서 결국 복직을 포기하게 되었죠. 그래도 남편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저한테 생활비를 꼬박꼬박 주겠다면서 아이가 좀 더 크면 직장을 다시 구하라고 말을 꺼내더라고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전 남편이 그저 자식에 대한 걱정 때문에 제 복직을 반대했구나 생각을 했는데 일을 그만두고 제가 아이를 보니까 남편은 집안일과 육아에 아예 손도 대지 않았어요. 밖에서 자기는 일을 하고 들어오니 집에서 자기가 할 일은 없다고 했죠.
어느 날은 제가 열이 40도까지 오른 적이 있었는데, 그날 남편은 일찍 퇴근을 해 안방에서 쉬고 있었어요. 여보, 나 오늘 열이 40도까지 오르고 힘도 없는데, 오늘만 아이 이 방에서 재우면 안 될까? 아니면 당신이 아이랑 같이 자면 안 돼? 아이한테 옮기는 것도 문제고,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어. 어차피 아이 지금 밥 먹고 나면 아침까지 쭉 자니까 그때까지만이라도 같이 옆에서 자줘. 약 먹고 나도 푹 쉬어야 될 것 같아. 아휴, 그니까 컨디션 관리를 좀 잘해야지 뭐 하는 거야. 집에서 놀면서. 아휴, 그리고 당신, 나한테 옮기면 어쩌려고 나보고 애를 보래? 나 내일 일하러 나가야 하는데 애 보다가 힘 빠지면 어떻게 하라고? 그냥 차라리 집에서 계속 있는 사람들끼리 쭉 같이 있는 게 낫지 않아? 아이한테 옮기는 게 걱정되면 마스크 좀 여러 겹 쓰고 있으면 되잖아. 약 먹고 좀 있으면 나아지니까 일단 약을 더 먹어. 이미 약 먹었어. 근데 계속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도 봐야 하니까 그런지 몸이 괜찮아지지 않아서 그래. 지금 너무 어지럽고 힘들어서 쉬어야 될 것 같은데 애가 옆에 누가 없으면 잠을 잘 못 자잖아. 그러면 아이 잠만 재워줘. 나 그때까지 소파에서 좀 누워있기라도 할게. 이번만 좀 그래주면 안 되겠어? 아니면 아이 재울 동안 응급실이라도 가서 링거라도 맞고 오던지 할게. 무슨 링거까지 맞아. 돈 아깝게. 그냥 좀 참아. 원래 아이 보다 보면 한 번씩 아프고 그런다더라. 그리고 지금까지 애 옆에 당신이 있었는데 내가 간다고 해서 걔가 잠을 자겠어? 그냥 당신이 해. 애 잘 때 같이 자면 되는 거 아니야? 꼭 굳이 혼자서 따로 자야 몸이 낫는 거야? 어차피 애 잘 때 같이 자면 괜찮아질걸. 혼자 편하게 자려고 핑계대고 있어. 나 지금 겨우 집에 와서 쉬고 있는 거야. 그걸 꼭 방해해야 되겠어? 몸이 아파 힘든 날에도 남편은 대신 아이를 봐주기는커녕 자기 쉬는 걸 방해한다며 핀잔만 줬죠. 결국 전 고열이 계속되어서 친정의 도움을 요청했고 몇 시간 거리 떨어진 친정엄마가 오시고 나서야 푹 잠을 잘 수 있었어요. 남편은 친정엄마한테 아픈 줄도 몰랐다며 자기가 너무 바빠서 도와주지 못해 죄송하다며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선 참 위선이 이런 거구나 싶었고 전 더욱더 일에 대한 갈망이 커졌어요. 남편과 끝까지 평생을 살 거라 확신을 갖고 시작했던 결혼이었지만 점점 지쳐갔죠. 주변에서는 그래도 혼자서 살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고 그렇게 전 아이가 어린이집에 갈 때쯤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알아보게 되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시모는 또 난리가 나셨어요. 너 요즘 직장 알아보고 있니? 애가 아직 5살인데 벌써부터 어린이집에 보내고 말이야. 아니 아직 학교도 안 간 애가 건물에 처박혀서 하루 종일 시간 보내고 있는 게 불쌍하지도 않아? 하긴 요즘에 엄마들은 애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집 편하려고 한다더니만. 우리 집에도 요즘에 엄마가 있네. 예, 나는 우리 손주 밤늦게까지 어린이집에 혼자 있는 꼴 절대 못 봐. 알지? 어머님, 아이 5살이면 어린이집 보내도 괜찮아요. 3살, 4살에 가는 애들도 많은데요, 뭐. 그리고 아이도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공원에 가도 또래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해서 이제는 어린이집 보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걱정되시면 어머님이 아이 등하원 해 주시겠어요? 제가 등하원 비용은 드릴 테니 어머님이 잠깐이라도 시간 내서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제가 할게요. 안 그래도 우리 옆집 손주는 자식이 늦게 퇴근해가지고
제일 늦게 하원한다고 하던데 걔가 얼마나 불쌍한지 아니? 늦게 와서 애 데리고 가면 애가 하루 종일 엄마 기다리느라고 종종거린다고 하더라. 그런 애 두고 출근을 한다고? 아이고, 뭐 얼마나 대단하게 돈을 벌겠다고? 뭐 수천만 원이라도 벌 수 있다니? 너 그 정도 버는 거 아니면 일 시작할 생각도 하지 마. 나한테 아이 맡길 거면 300만 원은 줘야 되는 거 알지? 어린이집을 보내고선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했지만 사실상 맞는 일자리를 찾기는 어려웠어요. 이미 경력이 끊긴 지 5년이 되어 가니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기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찾더라도 보통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는 곳이 많았고 등하원을 누군가가 해줘야 했는데 그러려면 비용도 많이 들었죠. 남편은 그 비용을 절대 도와줄 수 없다고 했고 아이 등하원도 본인은 절대 해줄 수 없다고 했어요. 결국 전 일을 시작하지도 못했는데 제가 이렇게 일을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남편이 제가 쓰는 카드를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카드 결제가 되면 바로 남편에게 알림이 갔고 그럼 남편은 1분도 되지 않고 전화를 했어요. 야, 넌 또 뭘 샀냐? 하여튼 간에 밖에 나가면 얌전히 집에 가는 꼴을 못 보네 진짜. 무슨 나가기만 하면 돈만 쓰고 난리야. 돈 한 푼도 못 벌면서 이번에는 또 뭘 샀는데? 또 쓸데없이 돈 쓰기만 해봐. 생활비 더 줄일 테니까. 공원에서 아이 친구 만났어. 친구 엄마가 먹으라고 치킨 나눠주길래 우리도 그냥 받을 수 없어서 음료수 산 거야. 아이도 그 덕에 재밌게 놀고 그 집에 자전거 2대라서 우리 아이 타라고 하나 준다는데 그럼 그냥 공짜로 받아? 뭐라도 사줘야지. 그리고 내가 무슨 수십만 원 쓴 것도 아니고 10,000원도 안 썼는데 그거 가지고 생활비를 줄이네 마네 할 일이야? 그쪽에서 공짜로 준 걸 왜 보답을 하고 난린데? 그거 봐. 당신은 돈을 아낄 줄 모른다니까. 그 집에서도 필요 없으니까 버리려다가 우리한테 주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대신 쓰레기 치워주는 건데 그럼 우리가 받으면 받았지. 왜 그걸 보답하고 난리야? 어떻게 생각이 그렇게도 없냐 정말? 남편이 밖에서 돈 벌어다 주는 게 그냥 꽁으로 버는 것 같아? 뭔 말을 그딴 식으로 해? 그 집에서 하도 우리 애가 자전거 부럽게 보니까 선물 받은 거 한 대 있다고 새 거 준 거야. 뭘 알고나 말해. 당신이야말로 너무한 거 아니야? 생활비라곤 고작 100만 원 주면서 그걸로 공과금도 내, 식비도 해결해, 카드값도 내라고 하고서는 지금 뭘 얼마나 준다고 생색이야? 돈이라도 많이 주면서 그런 말이라도 해야지. 남편은 자신 혼자 돈을 번다며 항상 저를 무시했는데 그렇다고 제가 일을 한다고 하면 아이 두고 일한다며 모성애 없는 엄마라 핀잔했죠. 그렇다고 아이에게 엄청 다정하고 신경 쓰는 아빠도 아니었고 주말에 아이랑 놀러 가자고 하면 맨날 돈 쓸 궁리만 하고 다닌다면서 절 한심하게 생각했어요. 시댁도 마찬가지였는데 명절에 명절상 차리고 친정이라도 가려고 남편을 깨우려고 하면 시모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절 끌어내셨죠. 예, 평일 내내 고생하면서 일하는 남편 곤히 자고 있는 거 안 보이니? 고생하는 남편 굳이 이렇게 깨워야 되겠어? 친정 못 간다고 죽는 것도 아닌데 다음에 가면 될 것을 굳이 오늘 가야 한다니? 그냥 오늘 편하게 여기서 자고 내일 가던지 하면 되잖아. 그리고 그 먼 길 가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 좀 자게 둬. 일어나면 시간 보고 출발하면 되지. 어머님, 저희 연휴 전날 저녁에 여기 왔어요. 시댁은 저희 집에서 30분도 안 걸린다지만 친정은 몇 시간 거리라
1년에 한 번도 안 가는데 명절은 가야죠. 그리고 그때 오면서도 제가 운전하고 왔고, 친정 갈 때 운전도 제가 할 텐데 남편이 왜 피곤해요? 여기 오자마자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한 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오고 나서 저만 내내 일했지. 남편은 어제도 오늘도 놀기만 놀고 누워있기만 했지. 이제 일어날 때 됐어요. 오늘 안 가면 내일은 또 출근해야 한다면서 몇 시간 안 있다 또 집에 가겠다고 할 거예요. 그럼 내일도 내려가지 말고 그냥 연휴 지나서 너만 따로 나중에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네 친정은 뭐니까 안 와도 그러려니 할 수도 있잖아. 왜 자꾸 피곤한 우리 아들만 괴롭히려고 하는 거니? 돈 버는 게 뭐 그렇게 쉽겠어? 쉬는 날 저렇게 내내 자는 거 보면 불쌍하지도 않니? 진짜 내내 24시간 잤으면 불쌍했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첫날 도착해서 동창들 만난다고 나가서 새벽에 술 처마시고 들어오고, 어제도 친척들이랑 저녁 늦게까지 술 마시고 또 나가서 동창들이랑 새벽까지 놀다가 늦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저렇게 자는 거죠. 일하느라 피곤해요? 아니요. 남편은 노느라 피곤해요. 아무리 시모에게 말을 해도 귀등으로 들으시지 않으셨고, 결국 남편은 깨나지 못해 저 혼자만 애를 데리고 친정에 갔다 왔어요. 나중에는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차를 가지고 갔다며 남편은 화를 내더라고요. 조금만 더 버텨보자 했던 게 어느덧 10년이 지났고, 전 육아 10년 후 첫 직장을 구하게 됐어요. 출산하기 전에 알고 있었던 거래처 사장님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마침 좋은 일자리가 있다면서 절 소개해 주셨죠. 연봉도 좋고 거기다가 근무 시간도 좋아 바로 수락을 했고, 예상외로 일을 시작한다고 하니 남편과 시모 모두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사건은 첫 월급날 터졌는데, 갑자기 시모가 집으로 찾아와서는 통장 하나를 제 앞으로 툭 던지시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너희 하는 꼴을 보니까 돈을 둘이서 벌어도 많이 모으지도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니들 돈 관리해 줄 테니까 월급 들어오는 대로 월급 70%는 자동이체 시키거라. 알았니? 네가 꼬박꼬박 생활비도 받아갔다고 하는데 지금껏 모은 돈이 없다는 게 말이나 되니? 그만큼 돈 모으는 방법도 모르고 잘 못한다는 거지. 내가 해줄 테니까 당장 이번 달부터 이체해. 그래. 우리 이참에 엄마한테 돈 좀 맡기자. 솔직히 내가 당신한테 생활비도 줬는데 지금껏 하나도 못 모았다며. 우리 엄마도 아빠한테 매달 100만 원 받았는데 집안 살림 싹 다 하시고 알뜰살뜰 모아서 집까지 사줬잖아. 근데 똑같이 받은 당신은 뭐야? 집값이야 비싸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찌되었든 그만큼 모으긴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보기엔 안 될 것 같아.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때랑 지금이랑 같아? 그때 100만 원이랑 지금 100만 원이랑 같은 값이냐고. 집값만 해도 그때랑 비교하면 2배? 그것보다 훨씬 더 뛰었는데 뭔 소리를 하고 있어? 꼴랑 100만 원 줘놓고서는 뭐? 관리를 못해? 지금 제정신이야? 그리고 내가 일한 돈을 왜 어머님한테 줘? 너 지금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한테 큰 소리를 치는 거니? 세상 아무리 여자가 떵떵거리며 산다는 세상이라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소리치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이게 정말 정신을 못 차렸네. 잔소리 말고 70%? 아니 100% 나한테 보내. 살림을 엉망진창으로 해놓으니까 네 남편이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 그리고 앞으로 애 무슨 일 있으면 나보고 봐달라고 할 거 아니야? 참나, 모자가 똑같아가지고. 그래요, 알겠어요. 근데 제 거 말고
저보다 훨 많이 번다는 남편 월급 드릴게요. 당신 뭐해? 당신 월급 앞으로 나는 안 받을 테니 어머님한테 맡겨. 그러면 되지 않아? 아, 지금 못 드리겠어? 그럼 내가 드릴게. 바로 드릴 테니까 그걸로 끓여 먹든 삶아 먹든 그쪽 집안에서 알아서들 하세요. 전 시모 손에 70원을 쥐어줬고 그걸 보고선 시모는 제 멱살을 잡더라고요. 전 바로 시모 앞에서 남편의 뺨을 올려쳤습니다. 시모는 당연히 난리가 나셨고 절 죽이니 살리니 하면서 머리채를 잡고 흔드시는데 전 오히려 웃음이 나더라고요. 제 모습을 보고선 남편과 시모 다 경악을 했어요. 넌 지금 미쳤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버르장머리를 어디에다 두고 시어머니 앞에서 귀한 아들 뺨에 손을 대? 보자 하니까 얘가 시어머니를 아주 만만하게 보네. 너 지금 웃는 거니? 아, 아들아, 얘가 진짜 미쳤나 보다.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야. 하다 못해서 이제는 정신까지 놓은 거야? 너 내가 도른 척한다고 봐줄 줄 알아? 우리 아들이랑 이혼해. 이혼이요? 아, 뭐 그쪽에서 그러라고 하면 저야 감사하죠. 근데 그쪽 집 아들이 싫다고 할 텐데요? 만만하게 보는 건 저 아닌가요? 지금까지 무료 시중노를 톡톡히 한 건 전데 뭐가 그렇게 억울하세요? 왜요? 이제 돈까지 벌어 바칠 노비 없어지니까 억울하세요? 당신 아들 버는 돈이나 가져가서 관리하시고요. 당신 아들이 버는 돈, 이것도 제가 플러스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감사하게 받아가세요. 뭐? 우리 애가 무슨 70원밖에 못 벌어? 회사를 다닌 게 몇 년인데 적어도 돈 400만 원은 더 벌 텐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정말 정신이 나갔구먼. 아들, 너라도 지금 뭐라고 말을 해봐. 왜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러고 서 있어? 그래, 네가 한번 말해봐라. 네가 지금껏 뭔 짓을 하고 다녔는지. 뭐? 혼자 돈을 벌어? 참나, 네 짓거리에 지나가던 개가 웃겠어. 그렇게 혼자 돈 번다고 유세 떨던 거 이제 못해서 어쩌니? 그 잘난 아들 다시 회수해서 가져가세요. 전 이만 하겠으니까. 제가 하는 말을 듣고선 남편은 그 자리에 서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죠. 남편은 그동안 저희가 사는 집에서 대출을 끌어다 쓰고서는 월급이라면서 줬던 거였어요. 아이를 낳고 나서 직장에서 잘리게 되었는데 그간 저에게 떵떵거리며 말했던 것 때문인지 그만뒀다고 말도 못하고 자기 명의였던 집 대출을 끌어다 쓴 거였죠. 중간중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자는 갚았지만 결국에는 갚을 수도 없었고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서 저까지 알게 된 거였어요. 시댁에서 유일하게 남았던 재산이었던 터라 남편이 집을 날렸다는 걸 아시고선 시댁은 난리가 났어요. 전 동시에 이혼 소송도 진행을 했는데 당연히 시모의 언행, 남편의 독서를 모두 증거로 제출했고 생활비는 100만 원만 받아왔다는 것, 아이 육아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도 주장하면서 위자료를 받고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올 수 있었어요. 남편은 자신의 빚을 저와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남편의 단독 결정이었기 때문에 빚은 남편 혼자 감당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답니다. 결국 남편은 한 푼도 없이 오히려 빚쟁이가 되었고 더군다나 저에게 줘야 하는 위자료와 양육비까지 감당하게 되었어요. 이혼을 하고 사실 아이 마음이 힘들진 않을까 싶었는데 애초에 있어도 없는 것 같았던 아빠 자리였기에
아이는 생각보다 밝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오히려 이혼하기 전보다 훨씬 더 밝아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은 친정 도움으로 친정 근처에 집을 구해 둘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아이도 어느 정도 커서 그런지 둘도 없는 단짝이 되었네요. 얼마 전 남편이 재결합을 하고 싶다며 뻔뻔한 연락이 왔지만 냉정하게 거절했어요. 아이도 더 이상 아빠를 보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던 와중에 이렇게 사연을 써봤네요. 꼴도 보기 싫은 남편이고 아이에게 아빠 같지 않은 아빠지만 그래도 아이를 이렇게 꾸준히 보여줘야 하는 걸까요? 아이를 빌미로 자꾸만 재결합을 요구하고 있어 참 고민이랍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앞으로 더 이어나갈 생각은 없어요. 대신 아이와는 아빠의 빈자리가 느껴지질 않도록 제가 2배, 3배는 더 노력해 사랑으로 채워주려고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나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으시다면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시길 바랄게요. 모두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입니다. 어디서부터 글을 써야 할지 주소가 없어도 참작해서 읽어주세요. 어렸을 때부터 간호사가 꿈이었어요. 성적으론 의사를 할 수 있다고 했지만 피를 보거나 인체를 해부하는 실습에 대해서 너무 겁이 많았거든요. 그나마 성향이랑 잘 맞겠다 싶었던 게 간호사였어요. 성적이 좋았으니 학교도 서울대학교 간호학과를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 전 간호사가 되었죠. 병원에서 일을 하며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아직 인턴을 채 지나지 않은 신입 의사였죠. 그렇게 사내 연애를 한 뒤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과정에서 시어머니의 반대가 있었지만 남편의 완고한 고집을 꺾지 못한 채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죠. 분가를 할 거고 저 마음에 안 드시는 거야 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살면서 단 한 번도 누구한테 거부당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이 부분을 간단하게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현실은 정말 헬게이트 그 자체였습니다. 어머님은 본인 아들이 의사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한 분이셨거든요. 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었죠. 그래도 시어머니 자리가 진짜 중요한 법이야. 너야 뭐 워낙 그런 거 신경 안 쓴다고 하지만 내가 먼저 결혼했잖아. 은근 짜증난다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비위 맞춰드려. 그러는 게 집안에 평화가 있는 거야. 내 말 명심해. 알겠지? 너 위에서 하는 말. 알겠다니까. 그렇게 걱정돼? 그래도 주영 씨한테 들어보면 그렇게 무지막지하신 분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 마. 그래도 집안은 너네가 훨씬 좋으니까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시진 않겠다. 근데 혹시 몰라. 시는 시자야. 알겠지? 우리 집이 뭐 잘 지내보도록 해야지. 주영 씨랑 잘 지내는 것만큼 시댁이랑도 잘 지내야 내 신수가 편하겠지. 어쨌든 충고 고맙다. 친구들조차도 제 걱정을 했지만 별 대수롭지 않게 느꼈습니다. 결혼식을 하는 날 시어머니는 저희 집 쪽을 아예 쳐다도 보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지인들 말에 따르면 결혼식을 시키긴 시키는 거지만 억지로 시키는 느낌이었다고 해요. 그걸 느낀 저희 친정 부모님은 마음이 많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사돈들 사이니 계속 웃어 보였다고 하고요. 그렇게 결혼식을 마치고 저희는 곧바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남편과 첫 해외여행으로 정말 들떴었죠. 여행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에게선 전화가 왔고요. 아주 화가 난 목소리로 전화가 온 시어머니 때문에 전 당황스러웠죠.
제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뭐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준 적은 없지만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건 그날이 처음이었거든요. 전화 소리로 들으니 더 당황스럽더라고요. 놀랐죠. 도착했니? 내가 전화하기 전에 네가 먼저 전화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쩜 이렇게 배운 게 없니? 기분도 없어가지고. 아, 어머니, 지금 막 전화 드리려고 했어요. 이제 막 짐 풀었거든요. 죄송해요. 먼저 전화 드렸어야 했는데. 걱정 마세요. 참나. 짐 풀기 전에 전화를 하는 게 예의지. 일단 알겠다. 잘 도착했다는 거지? 거기서 뭐 쓸데없는 거 사오지 마. 알겠어? 네. 어머니 결혼식 끝나고 피곤하시진 않으셨어요? 적당히 피로 회복하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전화 못 드린 건 죄송해요. 피곤하지? 안 피곤하겠니? 말이 되는 소리를 물어라. 하여튼. 단 하나 마음에 드는 것도 없지? 전화부터 시작해서 뭐든. 어머님은 전화로 왜 전화를 늦게 하냐고 대번에 혼을 내셨고, 그냥 이 부분은 죄송하다고 했죠. 그리고 절대 쓸데없는 거 사오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래도 여행길에 너무 아무것도 안 사가기가 그래서 남편과 상의 후 어머님 스카프 하나를 샀어요. 친정 엄마 거와 비슷한 걸로요. 나름 브랜드도 있고 금액도 꽤 줘서 구매를 했답니다. 하지만 한국에 돌아간 후 어머님은 그 스카프를 저에게 내던지셨죠. 너무 충격적이어서 말문이 막혔어요.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천대였거든요. 남편도 본인의 어머님이 그렇게 행동을 하자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드라마에서만 보던 시월드가 저에게 펼쳐진 것이었어요. 이걸 선물이라고 사온 거니? 너 이런 거 사올까봐 내가 사오지 말라고 했던 거야. 어디서 이런 걸 나보고 하라고? 엄마, 이거 그래도 에르메스에서 산 스카프예요. 엄마 이 브랜드 좋아하잖아요. 저랑 지희가 생각해서 산 건데. 내가 지 수준인 줄 알아? 의사 남편 만났으면 좀 격식 있게 격을 좀 올려야지. 어디서 스카프 따위를 뒤밀어? 어이없네 진짜. 네? 어머니, 무슨 격식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당황스럽네요. 중년 여성이 좋아하는 스카프이기도 하고 어머님 스카프 좋아하신다고 하길래 골랐는데 이거 그냥 제가 골라서 마음에 안 드시는 건 아니고요? 아, 속상하네요. 이렇게 받아들일 줄 몰랐어요. 속상? 내가 더 속상해. 너도 아들 낳아봐라. 어디서 정말 미치는 며느리 얻어보라고. 내 심정 그대로 알 거야. 알겠어? 어머니, 저 제가 절대 믿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의사 그렇게 대단한 직업인가요? 간호사도 마찬가지예요. 전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저 선물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어느 걸 사왔어도 어머님은 격식이 안 맞는다며 화를 내셨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 어머님은 말대꾸를 한다며 또 저에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그날은 남편이 실드를 많이 쳐줬죠. 남편도 본인 어머니가 까탈스러운 걸 알았지만 이 정도로 까탈스러울진 몰랐던 것 같아요. 어머님을 보고 남편은 기가 막혀 했죠. 말 대답하는 거 봐라. 우리 집이랑은 격이 다르지 아주. 아니 어디 간호사 나부랭이가 의사를 꼬셔서 결혼을 해? 엄마, 말 그렇게 말아요. 간호사도 의료인이기도 하고 자기 전문 분야를 하는 사람인데 나부랭이라뇨. 제가 다 창피하네요. 의사가 간호사 없으면 진료를 어떻게 해요? 간호사도 훌륭한 직업이니까 너무 그렇게 얘기 마세요. 제가 다 낯뜨겁네요.
뭐야? 아니, 간호사랑 의사가 같다는 거야? 어디 의사에 비교해? 공부 차이가 나도 엄청나는 거지. 아유, 속상해, 정말. 같은 의사 며느리 아니면 선생 며느리 보고 싶었는데, 웬 간호사 나부랭이가 며느리로 들어와서 이렇게 심란하게 해? 아유. 어머님,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저도 저희 부모님께 소중한 딸입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뭐가 어때서요? 진짜 제가 더 당황스러워요. 말씀 가려해 주세요. 저 탐탁치 않으신 거 아는데요. 그래도 사람과 사람은 똑같다고 생각해요. 말 조심 좀 해주세요. 똑같다니? 내가 기가 막혀? 예, 어디 가서 물어봐라. 간호사랑 의사랑 같은지. 내 아들은 너한테 오더를 내리는 입장이고, 넌 그 오더를 듣는 사람인데 같다고 생각하는 거니? 뻔뻔하니까 우리 아들을 꼬셨겠지. 분수도 모르고. 아휴. 어머니, 그만하세요. 제가 지희 쫓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엄마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경력은 지희가 더 많아요. 전 아직 인턴이고 지희는 경력이 오래되어서 제가 모르는 게 더 많단 말이에요. 남편이 어머님께 소리를 지르니 어머님은 놀라신 듯이 쳐다보시곤 아무 말도 없더라고요. 이제서야 헬게이트가 열린 것 같았죠. 그저 마음에 안 드는 정도가 아니라 어머님은 작정한 사람처럼 절 괴롭히려고 했습니다. 거의 제가 나가 떨어지게 말이에요. 어디 가서 못났다는 소리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서 이 집에서 당하는 수모는 정말 제 인생의 수치와도 같더군요. 그리고 저희 친정 부모님이 이 부분을 아신다면 정말 속이 상할 것 같더라고요. 결혼을 했으니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알아서 헤쳐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했고요. 시련이 있으면 언젠간 행복도 올 것 같다는 마음으로 버티고 버텼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많은 힘이 되어주었어요. 그나마 버틸 수 있었죠. 엄마가 원래 좀 말을 막 하시는 분은 아닌데, 나한테 걸었던 기대가 크셨던 모양이야. 미안하다, 나 때문에. 그러게, 좀 어이가 없어 나도. 어디 가서 못났다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데 자기가 뭐길래 어머님은 저렇게 나를 못마땅해 하실까?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자기랑 결혼하지 않았을 거야. 아무리 잘난 의사라고 해도 난 내 직업에 자부심이 있거든. 알지. 요즘 시대에 무슨 의사라고. 다 네 마음 알아. 우리 엄마가 잘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조금만 이해해줘. 화살은 남편에게 쏟아졌죠. 하지만 참 착한 남편은 그마저도 잘 들어주고 달래주었어요. 그래서 남편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전 지방병원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도 같은 병원에서 근무를 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님이 병원에 진료를 오시는 날이 있었죠. 나름 시어머니라고 해서 제가 꼼꼼히 신경 써드리고 어머님이 진료 보는 소화기 내과에서도 제일 유명한 교수님으로 예약을 신경 썼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그날 병원에 오시고 저를 본체만 채 하셨답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아마 제가 의사 며느리였다면 절대 그러시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는 있었어요. 그래도 어머니니까 이해하려고 해봤어요. 어머, 어머님 오셨어요? 일찍 오셨네요. 저도 이제 막 퇴근이라 어머님 기다렸다가 같이 식사하고 가도 될 것 같아요. 내가 왜? 아는 척 말아라. 간호사 며느리 둔 거 창피하니까. 주영이는 근무 중이니? 연락도 안 되고 바쁜 것 같던데.
네, 오늘 당직이라 아마 하루 종일 있을 거예요. 병원에 소화기내과 예약해 놨으니까 이리로 가시면 돼요. 그래도 제가 같이 근무했던 교수님이라 잘해주실 거예요. 차근차근 친절하신 분이거든요. 어머니 증상도 어느 정도 말씀드렸고요. 의사 며느리였어 봐. 교수들이 얼마나 진료를 잘해줬을 거야? 에휴, 아들이 의사라서 망정이지. 며느리는 간호사니. 에휴. 네가 아무리 네 얘기를 잘했어도 어디 날 잘 봐주겠니?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 나부랭이 말을 듣겠냐고. 주영이는 왜 연락이 안 되는 거야? 항상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셨어요. 정말 지치더라고요. 그날은 저도 일이 끝나고 병원이라 별다르게 대꾸는 하지 않았지만 하루 종일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어머님이 진료보는 교수님이랑 같이 일을 했던 적이 있어서 저를 잘 아는 교수님이었어요. 저에게 소개를 받고 어머님을 보는데 아무래도 교수님이 제 얘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어머님은 또다시 제 얘기하는 걸 거부하시고 남편 얘기만 하셨다고 근무하는 간호사가 기뜸해 주더라고요.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던지. 아, 지간호사 시어머니시라고요? 아, 지간호사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얼마나 잘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던지. 아주 똑소리 나는 며느리 얻으셨네요. 일도 잘하고 싹싹하고 똑똑한데 오늘 잘 봐드려야겠더라고요. 좋으시죠? 간호사가 그래도 간호사죠. 아무리 잘해도. 참 제 아들은 산부인과 인턴이에요. 김주영이라고. 과는 다르지만 잘 봐주세요. 또 우리 아들이 인턴 마치면 소화기내과로 올 수도 있으니까 알겠죠? 교수님, 그럼 부탁드립니다. 교수님은 어머님의 말에 별다른 반응은 없으셨고 진료만 보셨다고 했어요. 참 교수님과 동료 간호사 보기가 정말 얼굴이 낯뜨겁더라고요. 피 좀 잘 보고 인체 해부만 가능했어도 의대를 가는 건데 라는 마음도 들었고요. 참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직장까지 오셔서 저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게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가장 크게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아니, 자기 어머니 진짜 장난 아니더라. 주영쌤 엄마인 거잖아. 좀 그렇게 교수님이 자기 칭찬하는데 간호사는 간호사래. 그러면서 주영쌤 얘기하는 거 있지? 잘 봐주라고. 나 옆에서 듣는데 내가 다 화끈거렸어. 자기 고생 좀 하겠다. 안 그래? 아, 그랬어? 그러게. 근데 원래 아들 사랑 좀 심각하신 분이셔. 그러려니 해야지. 나도 자식 나오면 그러려나. 에이, 그러지 마. 진짜 보기 안 좋더라. 아무리 아들이 좋아도 그렇지. 하여튼 어제 교수님도 얼마나 머쓱해 하시던지. 그리고 난 같은 간호사로서 진짜 기분 나쁘더라. 자기 집에서도 그런 취급받는 거 아니지? 나 진짜 그러면 속상해. 아니야, 집에선 안 그러셔. 괜히 여기까지 와서 아들 얘기하시고 싶은 거지 뭐. 엄마들 그렇잖아. 아들이 의사라고 하니까. 부글부글 마음이 들끓었지만 참았어요. 뭘 어찌할 도리는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아주버님이 결혼할 여자라고 인사하러 온 날이 있었죠. 형님 되실 분은 어머님이 그렇게도 원하는 의사였습니다. 한의사였죠. 형님은 한의사였지만 아주버님은 일반 회사원이었기에 어머님은 형님에게 참 살랑거리더라고요.
아무래도 본인 아들이 한참 미쳐 보였으니까요. 웃기더라고요. 그렇게 원하는 의사 며느리를 보게 된 어머님은 그날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화나고 크게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다 불편했습니다. 한의사면 머리가 얼마나 좋았다는 거야. 얼굴도 예쁘고 부모님이 밥 안 먹고도 배불렀겠다. 안 그래? 나도 우리 작은 아들 의사 시켜봐서 알잖아. 그게 부모님도 대단해야 할 수 있는 일이거든. 어쨌든 너무 고마워요. 우리 집에 이렇게 와줘서. 아니에요. 뭐 공부는 많이 했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꿈을 이뤘으니까 괜찮아요. 아, 동생분이 의사라고는 들었는데 그럼 혹시 지희 씨도 의사? 아무래도 보통 의사들은 의사 만나잖아요. 안 그런가요? 저도 좀 특별한 케이스이기도 하고. 아, 아니요. 전 간호사예요. 같은 병원에서 근무해요. 형님, 우리 잘 지내봐요. 말씀 편히 하시고요. 이제 가족이니까요. 얜 간호사야. 아휴, 우리 큰며느리감처럼 의사를 바랬는데 어쩌겠어, 안 그래? 그래도 이렇게라도 하늘 푸르니 너무 좋네. 내 안 풀어줘서 너무 고마워. 아주 최고의 며느리야. 우리 며느리 베스트. 친구들도 얼마나 부러워하는데. 어머, 감사해요. 그래도 이렇게 좋아해 주시니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그럼 동선에는 같은 병원에서 만났구나. 오히려 잘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어머님에게 꼭 맞는 며느리 한 명이 들어와 있으니 이제 저를 들들 볶을 일은 없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제 생각은 틀렸죠. 어머님은 형님과 절 사사건건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첫 만남이 아니고 결혼 전 종종 모임이 있을 때도 늘 어머님은 저에게 형님 시중을 들으란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따가 너네 형님 오면 아무것도 안 시킬 거니까 네가 와서 음식 좀 나르고 빠릿빠릿하게 설거지도 하고 그래라. 알겠지? 네? 아니, 제가 왜요? 그리고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굳이 저만? 설마 형님이 의사라서 그런 건가요? 아, 당연하지. 넌 의사의 오더를 받는 입장 아니냐. 그러니까 이 집에서도 마찬가지지. 직속 상관이라고 생각하고 잘 따르렴. 아니요, 그렇게 못하죠. 간호사도 간호사로서 의사한테 할 말을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굳이 그런 거라면 그러고 싶지 않네요. 너 일 다니면서도 의사들한테 이렇게 말대답하니? 사회생활 어쩌려고 그렇게 말대답을 따박따박해? 무슨 이런 애가, 아휴. 제가 할 말 있는 부분에선 스스럼 없이 하죠. 요즘 시대에 누가 그렇게 벌벌 기고 지내나요, 어머니? 너무 구시대적 발상이네요. 역시나 그날도 어머니와 아침에 한바탕 다퉜어요. 그리고 형님이 와서 이것저것 예단 보따리를 풀어놓더라고요. 형님은 저와 남편에게도 한복과 양복을 선물로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날 너무 바빠 같이 한복을 고르지 못해서 형님이 알아서 골랐다고 했었죠. 그 한복을 풀어보는데 홍색이더라고요. 시댁 쪽은 청색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좀 난감했어요.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없어져서 그냥 마음에 드는 색깔을 입는다곤 하지만 그래도 뭔가 눈에 띄게 홍색이라서 좀 마음이 확 좋진 않더라고요. 동서, 미안해. 아니, 한복이 그때 이것밖에 없는 거 있지? 그래도 요샌 그런 거 신경 안 쓴다니까 그냥 입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신부인 내가 괜찮으니까. 그래도 동서 피부색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어머, 대보기만 해도 어울린다. 아, 그렇죠. 요새 뭐 이런 거 신경 쓰진 않으니까요. 네, 그럼 이거 입을게요. 감사해요, 형님. 저희들 것까지 안 챙겨주셔도 되는데. 이렇게 저희 것까지 챙겨주시고 감사히 입을게요. 저희 뭘 해드려야 하나? 결혼 선물로 뭐 받고 싶은 거 있으세요? 형님은 고맙게도 저희 것까지 예단을 해주셨지만 사실 한복 색깔이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요즘에야 그런 거를 많이 따지는 시대는 아니니 그러려니 했어요. 선물만 감사하게 받기로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한참 저와 형님이 이러한 대화를 주고받고 있을 때 어머님은 주방에서 저를 부르시며 음식 심부름을 시키시더라고요. 말로는 싫다고 했지만 그래도 막상 시집도 오지 않은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건 아니다 싶어 제가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또다시 절 무시했고요. 아니 둘째는 간호사라면서 뭐 하나 빠릿빠릿 못하니? 너 병원에서 일은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 아들 보러 가끔 병원 가보면 아주 간호사들 바쁘게 움직이던데. 그런 것도 다 눈치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니? 꼭 내가 시켜야 일을 한다니까. 에이, 뭐 요새 사람들 집안일 어디 하나요? 동서도 그렇겠죠. 아마 일은 잘하는데 집안일이 서툴러서 그럴 거예요. 아유, 넌 어쩜 말도 그렇게 예쁘게 하니? 내가 우리 친구들한테 자랑했잖아. 큰며느리 한의사라고. 얼마나 부러워하던지. 우리 나이 때 한의원 안 다니는 친구가 없거든. 내가 우리 큰며느리랑 작은아들 때문에 이렇게 기펴고 산다. 보기만 해도 좋아. 엄마가 그렇게 말하면 지가 뭐가 돼? 말 좀 가려 해줘요. 형수님 뭐 대단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그렇게 말하는 건 좀... 어머머, 그냥 사실을 얘기한 건데 뭘 퍼럭하니? 네가 얼마나 주영이를 쥐잡듯 잡으면 이렇게 얘가 무슨 말만 하면 대들어 대들길. 이래서 며느리를 잘 들어와야 한다고? 얘 들어오고 우리 주영이가 나한테 참 쌀쌀 맞잖아. 아유, 속상해. 어머님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전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결국은 저 때문에 우시는 거라고 했죠. 어머님이 저렇게 서럽게 우시니 형님도 당황하고 저 역시도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있던 그때 결국 남편은 어머님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아, 알겠어요, 엄마. 그만해. 내가 사과할게. 그냥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지 입장도 좀 생각하면서 말하라는 거지. 그래, 장가 가서 이제 네 마누라밖에 모른다 이거지? 내가 널 어떻게 공부시켰는데? 아유, 저런 간호사 나부랭이한테. 어머니, 나부랭이라뇨. 저 진짜 아까부터 계속 참았거든요? 아니 그럼 애초에 강력하게 결혼을 반대하시지. 이렇게 결혼까지 시키고 괴롭히는 건 뭔데요? 아, 저도 더 이상 못 참겠네요. 여기 의사 며느리 보셨으니 이제 전 안 봐도 되겠죠? 어머, 이해가? 말이라고 막 하네 아주. 그래, 뭐 안 보면 어쩔 건데? 절연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너 안 보면 나야 속 편해. 전 이 말을 끝으로 시댁을 나섰어요. 남편은 절 헐레벌떡 따라왔고 더 이상 시어머니와 엮이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젠 정말로 시댁과 손절을 해야겠다 싶었죠. 아주버님 결혼식도 가고 싶지 않았지만 형님이 주신 선물 때문에 안 갈 순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가족 행사만 참여하고 시댁이랑은 손절을 할 각오였습니다.
그렇게 형님이 해주신 한복을 입고 등장을 했어요. 남편이 식시간 착각으로 저희는 좀 늦게 식장에 도착했죠. 오히려 어머니와 덜 마주칠 수 있겠다 싶었고, 그렇게 마련된 저희 자리에 가서 앉으며 결혼식을 보고 있었죠. 뒤늦게 온 저희를 발견한 시어머니는 일어나서 저를 냅다 쥐어박더라고요. 아유, 정색 한복을 입고 와야지. 홍색이 뭐냐? 한복도 꼬락서니 하고는. 이거 어쩜 이렇게 무식해? 모르면 물어라도 보던가. 아야, 어머니! 이거 형님이 해다 준 예단이에요. 요새 한복 색깔 누가 그렇게 따져 입나요? 혼주도 아니고. 참나. 뭐야? 하여간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안 든다 정말. 아무리 요새 따지는 시기가 아니라도 그렇지. 에휴. 그렇게 시어머니와 신랑이를 버리고 있을 때였어요. 한참 결혼식에 덕담사를 하던 안사돈이 절 향해 큰절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저희 집에서 절 아껴주시던 유모시더라고요. 전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도 이게 무슨 상황인가 지켜보다 저에게 꼬치꼬치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전 이 상황에 대해서 시어머니에게 설명을 했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발작 아닌 발작을 일으키더라고요. 어찌나 고소하던지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니, 안사돈께서 왜 너한테, 왜? 너 같은 애한테 왜 그러는 거야? 자기들은 훌륭한 의사인데, 말을 해봐, 어서. 간호사 나부랭이지만 집에서는 공주님이거든요. 안사돈 어른께서 제 유모셨네요.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저희 집이 병원장 집인 건 아시죠? 하긴 제가 말을 안 해서 몰랐겠지만요. 저희 아빠, 할아버지 두 분 다 의사세요. 지방의 작은 종합병원이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물려받아서 원장 자리 하고 있고요. 뭐 여유롭게 살고 있죠. 의사 참 그게 뭐라고. 어머님은 그렇게 의사한테 목을 매세요? 굳이 저희 집 얘기를 안 한 건 전 저고 저희 집은 저희 집이니까 안 한 거고요. 결혼할 때 지원 하나 받지 않았어요. 그동안 이렇게 잘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니까요. 왜요? 제가 다르게 보여요? 아니,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왜 안 해? 아니, 너네 부모님도 웃긴다. 어쩜 그런 걸 한 번도 얘기를 안 해? 주영이 너도 알고 있었니? 너마저도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안 해준 거야? 우리 이따 집에 가서 다시 얘기 좀 하자. 풀어야 할 것도 있고. 전 풀어야 할 거 없어요. 오늘이 마지막이거든요. 저랑 주영 씨 다신 볼 생각 마세요. 참 돈으로 사람을 저울질하는 것도 웃기네요. 일단 결혼식장이라 더 이상 말은 하지 않았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안사돈 어른께서 절 찾아와 참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저의 유모 아주머니가 이렇게 저와 또 엮이게 될 줄은 몰라서 그랬는지 진짜 놀라긴 했었죠. 고맙기도 했었고요. 그래도 저희 집안과 엄청 잘 지냈던 분이라 저희 아빠가 유모 아주머니 자녀들을 많이 후원해 주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를 보고 참 반가워했던 거고요. 저도 저의 형님이 유모 아주머니의 딸이란 얘기를 듣고 유모 아주머니 닮아 성품이 좋겠구나 싶더라고요. 이런 형님이 이 집에 시집와서 의사랍시고 이리저리 휘둘릴 생각을 하니 좀 화가 나기도 하더라고요. 어머, 아가씨. 아유, 어쩜 이렇게.
내가 바쁘다고 결혼식도 못 가고 우리 윤희 학비도 다 그 집에서 내줬는데 진짜 고마워요. 아가씨 집 덕분에 우리 윤희 공부도 마치고 한의사도 될 수 있었어요. 사모님한테 인사도 드려야 하는데. 에이, 아니에요. 그래도 너무 자랑스러우시겠어요. 결혼 너무 축하드립니다. 저 그래도 계속 봐주셨던 분인데 진작 찾아뵀어야 했는데 정말 축하드려요. 뭐 시어머니 자리가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형님이 한의사시니 아마 저한테 하는 것보단 훨씬 잘해주실 테니 걱정 마세요. 의사 아주 노래를 부르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 괜찮을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아가씨를 막대하셨다는 거예요? 아, 참 기가 막혀. 요즘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그러게요. 그래도 형님한텐 안 그럴 테니 너무 염려 마세요. 정 그래서 이제 절연하고 살려고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결혼식 와서 아주버니도 보고 너무 좋네요. 제가 오후 일정이 있어서 그럼 전 가볼게요. 축하드려요, 정말. 그렇게 아주머니와 인사를 하고 왔었죠. 아주머니는 제가 했던 얘기가 찝찝했는지 표정이 어두워지셨더라고요. 그리고 딸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갑자기 형님도 혼인신고를 좀 살아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대요. 어머님은 저한테 전화로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며 따져 묻더라고요. 전 그동안 어머님께 당한 수모를 다 돌려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일일이 다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네가 아까 안사돈이랑 뭐라고 했길래 갑자기 걔가 혼인신고 못하겠다는 말이 나와? 아니 그렇게 잘 사는 친정 두고 왜 그렇게 구질구질한 척 했니? 너도 진짜 웃긴다, 안 그래? 진작 말했으면 내가 널 그렇게 안 돼 있지. 그래, 안 그래? 아, 어머니. 아니, 이제 어차피 보지도 않을 거니까 아줌마라고 할게요. 아줌마, 정신 차려요. 난 친정한테 기댈 생각 없고 아줌마가 나한테 하던 행동 보고 형님이 뭐 혼인신고 안 한다고 한 거 같은데 본인이 뿌린 씨앗을 생각해야지. 어디다 대고 나한테 따지게. 이제 의사 며느리 보셨으니 저랑은 연락하지 말죠. 주영 씨한테도 얘기할 테니 더 이상 연락은 마세요. 만약 주영 씨 통해 뭐 이래라 저래라 한다면 주영 씨랑도 이혼할 거니까 그리 아시고요. 만수무강하시고 잘 지내셔. 아셨어요? 전화를 끊어버리자 시어머니에게 미친 듯이 벨이 울렸어요. 그리고 문자도 엄청 오고요. 그냥 다 무시했습니다. 남편에게도 더 이상 시댁과 연결되면 이혼할 거라고 통보를 했어요. 다행히 남편은 저를 위해 시댁과 연을 끊었죠. 제가 그렇게 옆에서 당하는 걸 보자니 본인도 힘들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아들 빼앗아간 년이라고 그렇게 욕을 했지만 별 대수롭지 않았어요. 그리고 병원을 그만두고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사실 간호학과 교수가 꿈이었거든요. 다행히 부모님의 지원으로 대학원도 졸업을 했고 지금은 간간히 시간 강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간 정교수가 될 일을 생각하면서요. 제가 강단에 선다고 하는 얘기를 듣자 시어머니는 이제서야 저를 한번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의사 집안 친정에 교수 며느리가 또 탐이 나시는 거죠. 아, 그리고 남편에게 듣기로는 형님네는 결국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욕심이 점차 드러나면서 형님이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헤어짐을 요구했대요. 사실 참 듣고서 뭔가 묵은채증이 내려간 것 같았죠. 네 형수랑 헤어졌다. 뭐 엄마 욕심 때문이지.
의사 며느리라고 맨날 병원을 그렇게 찾아갔나 봐. 안이사의 친구들 데리고 침 놔줘라 뭐 해줘라. 윤희가 그런 걸 못 견뎌 했고 내가 미안하지. 그래서 그냥 헤어졌어. 엄마 알잖아. 그 욕심. 에휴. 참나. 형도 그렇다. 아, 그래도 형수를 책임져야지. 그렇다고 헤어져? 아휴, 모르겠다, 진짜. 어쨌든, 마음 많이 다쳤겠네, 형도. 나도 이제 엄마 안 보고 살려고. 진짜 욕심이 끝도 없다. 나 이렇게 결혼 망쳐놓고 지겹다, 진짜. 엄마 등살. 형도 많이 참았지. 늘 나랑 비교당하고. 근데 이제 하다 결혼 생활도 못하게 하시네. 진짜 우리 엄마, 아유. 이제 찌긋찌긋해. 엄마 그 병해요. 그래도 재수씨도 이렇게 안 보고 사니까 더 괜찮으실 거야. 좀 심하셨잖아, 우리 엄마. 아주버님에겐 안 됐지만 아무래도 똑똑한 형님은 하루라도 빨리 헤어짐을 선택한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끝낸 게 정말 다행인 것 같았어요. 남편도 이제는 거의 왕래를 하지 않아요. 저희가 아이를 낳을 때도 연락도 안 드렸답니다. 애를 보고 싶다, 우리 강사 며느리 보고 싶다 등등 이런 문자를 남편에게 보낸다고 하는데 참 가증스럽더라고요. 전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연락할 시 그냥 이혼이라고 선전포고를 해놨어요. 남편도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고요. 부린 대로 거둔다고 생각해요. 간호사라고 무시당하던 이 세월이 그래도 지금은 시어머니의 후회로 남아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참 사람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되는데 말이에요. 저 역시도 이번 일을 통해 배우는 게 참 많았답니다. 저는 이런 일을 겪었지만 여러분 가정엔 항상 평안한 일만 있으시길 기원할게요.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결혼 3년 만에 이혼을 하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그동안 힘든 결혼 생활을 유지해 왔던 건 제 뱃속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어서 가정을 깨는 것보다 제가 좀 더 참고 살아가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결국엔 출산을 한 이후 남편과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사고를 한두 번 친 것도 아니고 반복되는 문제들로 인해 더 이상 참고 살아갈 수는 없었죠. 그런데 시모는 제가 얼마나 힘든 상황들을 인내하고 있는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임신한 저를 함부로 대하셨는데 그 이유는 시모가 손주를 별로 원하지 않으셨어요. 보통 다른 집안 같은 경우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데 시모는 오히려 아이를 가지는 것보단 저와 남편이 남은 인생을 즐기기를 바라셨어요. 곧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될 아이를 시모는 상당히 귀찮은 존재로 생각을 하셨습니다. 시모의 성격은 저도 처음 겪었을 만큼 특이했었고 당황스러웠던 일들이 자주 발생이 되었었죠. 임신한 상태에서 시모를 상대하는 건 쉽지가 않았어요. 저는 최대한 심적 안정을 취하기 위해 노력했었지만 시모는 그런 제 마음도 전혀 알아주지 못한 채 뱃속에 있는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 자유는 없는 거라고 남은 인생을 애만 키우다 세상을 떠나게 될 거라면서 저를 한심하게 바라보셨죠. 얼굴만 마주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들려오는 시모의 불만들은 저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가져다 주었고 남편 하나도 벅찬데 시모까지 한술 더 뜨는 행동들이 결혼 생활을 후회하게 만들었어요.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눈앞에 훤하게 보이는 날들이 막막했던 저는
남편에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주길 부탁했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 남편한테 저와 아이의 인생을 맡기는 게 너무 불안하기만 했었죠. 남편은 시간이 알아서 해결해 줄 거라며 믿음이 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결국 임신한 상태에서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데? 당신의 그 무책임한 행동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알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진지하게 계획하고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나도 믿음이 가는데 당신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이잖아. 내가 언제까지 그런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거야? 제대로 된 계획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나도 더 이상은 같이 살아가기 힘들 것 같아.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 거야?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급한 거야? 한 번에 모든 걸 처리할 수는 없잖아. 나도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그런 건데, 당신이 좀 봐주면 안 되는 거야? 그냥 나를 믿고 따라와주면 알아서 해결될 문제를 왜 못 기다려서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건데, 당신이 닥달하면 나도 힘이 든다고. 당신 말 정말 웃기게 한다. 내가 언제 닥달했다고 그래? 지금까지 참고 기다려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어쩜 당신이나 어머님이나 항상 매사에 계획도 없고 불평불만에 사람을 지치게 만들어? 며칠 전에 어머님 집에 왔다 가셨어. 나보고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출산하자마자 바로 일자리 알아보라고 하시더라. 우리 집안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르시니까 용돈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계시지. 그렇다고 당신이 이 집을 홀라당 해먹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 언제까지 비밀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용돈 좀 올려달라고 내 얼굴만 보면 돈 얘기만 하고 있다고. 내가 조만간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한테는 절대로 말하지 마. 아빠 귀에 들어가는 순간 내 목숨은 날아가는 거라고. 나도 왜 일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어머님한테 매번 털리는 것도 이제 지친다고. 내 얼굴만 보면 아이 가졌다고 얼마나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 아이 가지는 것도 허락받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 이런 시간이 반복이 될수록 나도 더는 버티기 힘들어. 집안의 가장이니까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한다는 건 나도 잘 알아. 하지만 전 재산을 털어서 투자를 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었고, 나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큰 일을 당신 혼자 결정했다는 건 내 입장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잖아. 집안 곳곳에 붙어있는 압류 스티커 어떻게 할 거야? 어머님이 저거 보시는 순간 뒷목 잡고 쓰러지시는 건 당연한 거라고. 그럼 또 내 탓으로 돌리시겠지. 나도 정말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지 몰랐는데,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딱 한 번만 크게 투자하고 빠지려고 했지. 인생은 한 방이잖아. 당신이 말하는 그 한 방 때문에 우리 모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너무 막막해. 이대로 가다간 얼마 못 버틴다니까. 그럼 당신이 부업이라도 좀 하면 안 돼? 배가 불렀으니 밖에서 일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으니까 집에서 손부업 같은 거라도 하면 좋을 텐데. 당신은 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구나. 내 손 안 보여? 이게 여자 손이야? 전부 다 갈라지고 터질 정도로 매일 부업을 하고 있잖아. 하루 종일 작은 방에 틀어박혀서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한 채 몇 분 벌어보겠다고 부업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당신이 벌어오는 돈은 전부 빚 갚는 데 나가고
내가 부업으로 버는 돈은 전부 생활비로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부업을 하고 있는 것도 모를 수가 있어? 당신이 이렇게까지 나한테 무관심할 거라곤 상상조차 못했다. 저는 더 이상 남편과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아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남편 하나 잘못 만나 힘들어진 인생 전부 제 탓이긴 하지만 모든 상황들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 힘겹게 발버둥 치고 있는데 남편은 노력하고 있는 저에게는 관심조차 없었어요. 퇴근하면 하는 일이 맨날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으니 제가 부업을 하고 있는지 손이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는데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 몰래 전 재산 털어서 저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코인이라는 거에 투자를 했다가 전부 탕진을 해버렸고 빚만 잔뜩 있는 상태로 접어들었으면 정신을 차리고 숨은 쉴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인생은 한 방이라면서 또다시 무언가를 저지르려고 계획하고 있는 모습에 앞으로 남은 인생을 남편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을지 너무 걱정이 되었었죠.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 시모까지 거들고 있어서 제 인내심에도 한계가 느껴지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제가 남편이 집을 홀라당 날려먹었다고 말을 하지 않고 버틸 수 있을지 그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매일같이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데 곧 태어나게 될 뱃속의 아이가 저 때문에 온갖 스트레스만 받고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될까봐 너무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틴다 생각하며 살아오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모가 경매로 넘어간 저희 집에 오신다는 연락을 주셨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당황스러웠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만 구르고 있었죠. 이 사실을 서둘러 남편한테 알려 도움을 요청하자 남편도 많이 놀랐는지 자기가 알아서 처리하겠다며 시모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시모도 한 번 내린 결정을 번복하는 일은 거의 없어서 남편이 말렸는데도 무조건 저희 집에 오실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남편은 무조건 시모를 막아야 한다면서 시부의 귀에 들어가는 건 원하지 않고 있었고 저 또한 안 좋은 상황을 막는 게 좋을 것 같아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결정은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친정집으로 향하는 것밖에는 없었어요. 서둘러 짐을 챙긴 뒤 집 밖으로 나간 다음 택시를 잡아 올라타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진통에 친정집에서 안정을 취해야 할 것 같다고 다음에 오시길 간절히 부탁드렸어요. 너 지금 나가지고 노는 거니? 이제 막 출발했는데 그럼 진통이 왔다고 미리 얘기를 하던가. 뱃속에 있는 아이가 너를 쏙 빼닮았나 보다. 얌전히 있으면 되는 건데 하는 짓이 어쩜 너랑 똑같니? 그럼 내 아들 먹을 음식만 들여놓고 나올 테니까 너는 사돈댁에 가서 몸조리나 하고 있어라. 어머님, 지금 꼭 가셔야 될까요? 제가 현관 비밀번호까지 바꿔놓은 상태라 지금 가셔도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이따가 그이한테 음식 받아가라고 말해 놓을게요. 뭐? 비밀번호를 바꿔? 그럼 나한테 알려주면 되는 거 아니야? 어려운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인 거야? 비밀번호 문자로 보내주고 오늘 저녁은 아들과 함께 저녁 먹고 들어가도록 하마. 왜 대답이 없니? 내가 내 아들 집에 들어가겠다는 건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구나. 너희들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니? 아휴, 그럴 리가요. 어머님 혼자 가시는 게 마음에 걸려서 그렇죠. 일단 제가 그이한테 먼저 전화를 좀 해볼게요. 바로 어머님한테
그이가 연락을 줄 거예요. 시모는 제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거에 대해 불만을 쏟아내었지만 저도 시부모님이 안 좋은 소식을 듣게 하고 싶지 않아 최대한 막으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곧바로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 상황 설명을 이어나갔고 남편은 시모에게 전화를 해서 직접 만나 음식을 받아가는 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다는 의견을 주었어요. 그렇게 한 번의 위기를 겨우 넘길 수는 있었지만 언제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마음을 졸이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시부의 귀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 최대한 조심했어요. 남편이 집을 날려먹었다는 걸 알게 되시는 순간 집안은 폭풍이 휘몰아칠 테고 뼈도 못 추리게 될 게 뻔하기 때문에 더 큰 일이 오기 전에 저희 부부가 사전에 모든 걸 막아야만 했었습니다. 남편은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결국 걸리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원래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지만 남편은 중간에서 시모에게 음식을 받아 집으로 들어간 뒤 압류 스티커를 전부 다 뒤로 숨겨놨었어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시부모님이 알지 못하게 조치를 취해 나섰죠. 그렇게 매일 불안한 상황 속에서 지내다 보니 제 몸에도 문제가 생겼고 출산 예정일보다 좀 더 일찍 출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었던 건 주기를 다 채우지 않고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왔는데도 건강 상태는 나쁘지 않아 관리만 잘해주면 큰 문제는 없었어요. 저는 부모님 집에서 일주일 정도 몸조리를 한 뒤에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시간을 계속 뺄 수가 없는 상황이라 부모님 집에서 계속 지내는 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부모님께서도 집이 경매로 넘어간 건 모르고 계셔서 남편과 제가 잘 지내고 있는 줄로만 알고 있었죠. 남편은 시모가 저희 집에 한번 오시려고 했었을 때 불안함을 많이 느꼈는지 경매를 취소하기 위해 퇴근을 한 뒤에 대리운전까지 뛰며 당장이 급한 불부터 끄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야 남편이 정신을 차린 것 같아 한 고기만 넘기면 숨통이 트일 줄 알았어요. 저도 육아에만 집중을 할 수는 없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또 다른 일들을 찾아보았고 저희 부부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막 세상 밖으로 나온 아이는 저에게 많은 시간을 허용해 주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생활 자체가 불가능했었고 잠 한숨 잘 수 없을 정도로 아이한테서 손을 뗄 수가 없었어요. 체력은 이미 바닥이 난 상태라 이를 알아보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겨운 날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던 어느 날, 평소에는 집에 오시기 전에 항상 연락을 주셨는데, 그날은 저에게 전화 한 통 없이 오셔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문을 열어드려야만 했어요. 몸도 전부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육아에 지쳐 있다 보니 갑자기 찾아오신 시모를 제대로 챙겨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너 아주 반쪽이 됐구나. 내가 뭐라고 그랬어? 아이를 가지는 순간부턴 인생을 말아먹는다고 했었지? 이제야 내 말에 조금은 공감이 가니?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웃는 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아이를 가진 거에 대해 후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일 때문에 오신 거예요? 무슨 일 때문에 왔겠어? 너도 이제 복직할 준비해야 되지 않겠니? 언제까지 집에만 박혀 있을 수는 없잖아. 요즘에 돌봐주는 도우미 아줌마도 많다더만.
그거 이용하면 되잖니? 사돈댁 분들은 사업을 하시니 시간이 나질 않고 나도 이 나이 먹고 애 봐줄 생각 전혀 없으니까 서둘러 도우미 좀 알아봐라. 저 출산한 지 이제 일주일 넘어가고 있어요. 몸도 회복이 아직 덜 됐는데 복직이라는 건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가 우선이지 일이 우선은 아니잖아요. 돈이 부족해서 그래. 내 아들이 요즘 용돈까지 끊어버렸는데 이유는 말도 안 해주고 아이한테 들어갈 돈이 많다는 말만 하는데 그건 핑계인 것 같고 도대체 왜 내 용돈을 끊어버린 거야? 줄이는 것도 아니고 아이의 돈줄을 끊는 건 너무하다고 생각되지 않니? 내가 용돈을 다시 받으려면 네가 복직하는 수밖에 없지. 당분간 일할 생각은 없어요. 지금 시기에는 아이한테만 집중을 하고 싶어요. 아버님께서 일하시는데 직접 달라고 하시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아유, 그 꽉 막힌 인간이 나한테 용돈을 주겠니? 세상 떠나기 전까지 절대로 자기 지갑 열지 않을 사람이다. 생활비 빼곤 용돈은 아예 주지도 않는다고. 너희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갑자기 돈을 주기 힘들다고 하면 내가 얼마나 당황스럽겠니? 사야 할 것도 많은데 언제까지 입만 벌리고 기다릴 수는 없잖아. 요즘 돈 나갈 때도 많고 아이 용품도 사야 해서 그이가 좀 많이 예민해졌나 봐요. 제가 나중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오늘 식사하고 들어가실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라는 건 아니지. 나가서 외식을 하던지 아니면 저녁상 좀 차려봐라. 곧 내 아들 퇴근할 텐데 같이 저녁 먹으면 좋잖니? 시모는 남편이 대리운전을 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퇴근하면 집으로 곧장 오는 줄 알고 있었어요. 저는 잠깐만 통화 좀 하겠다면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고 현재의 상황을 알린 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의견을 물어보자 남편은 시모를 그냥 돌려보내라는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순간 짜증이 확 올라왔지만 최대한 감정을 억누른 채 다시 거실로 나와 시모에게 최대한 좋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순간 시모의 손에 압류 스티커가 쥐어져 있었어요. 너무 놀라 당황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고 시모는 정색을 하면서 이제야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된다며 언제부터였는지 설명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집이 경매로 넘어간 건 좀 됐어요. 그이가 지금 막으려고 애쓰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사를 가야 될 것 같아요. 그이도 잘해보려고 했다가 일이 이렇게 되어버린 거라 그동안 숨길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시기라도 한다면 화내실 게 분명한데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 집 아버님이 직접 마련해 주신 집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돈 나갈 때가 너무 많다 보니 어머님 용돈 드리는 것도 힘들었던 거예요. 제발 조용히 넘어가 주세요.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거야? 너희 시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면 승재는 뼈도 못 추린다고. 너는 이렇게까지 될 동안 뭘 하고 있었던 거야? 저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알았어요. 저도 어느 정도 몸도 회복하고 아이도 어린이집 보낼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때 일자리 알아볼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경매 취소부터 하려고 그이도 퇴근하자마자 대리운전을 뛰고 있거든요. 저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틈틈이 부업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계속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거구만. 어쩐지
뭔가 이상하다 했었다. TV에 이상한 스티커가 뒤에 붙어 있길래 생각 없이 떼봤는데 압류 스티커라니.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그렇지. 상황이 이렇게까지 오기 전에 몰랐다고? 네가 얼마나 내 아들한테 관심이 없었으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몰랐다는 게 말이 되니? 안 되겠다. 너 내일부터 당장 일자리 알아봐라.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태평하게 애나 보고 있으면 되겠니? 내일 바로 복직하고 퇴근하면 내 아들처럼 대리운전을 하던 돈 되는 일은 전부 다 찾아서 하루빨리 이 상황을 진정시켜라. 조만간 너희 시아버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온다고 했는데 너는 생각이 전혀 없는 거야? 갓 태어난 아이도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으니까 내 말에 토달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해라.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니? 어머님, 아이가 태어난 지 이제 일주일 넘었는데 어린이집에 맡기는 건 문제가 있어요. 저도 아직까지 몸도 전혀 회복이 되지 않았고요. 시간이 아직 필요해요. 시모는 제 말이 끝나자마자 토달지 말라고 했는데 말대꾸했다고 화를 내셨어요. 몸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일을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 건데 시모는 제 입장에 대해서는 전혀 알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시키는 대로 제가 움직이려 하지 않자 화가 나셨는지 갑자기 저를 끌고 집 밖으로 내치셨어요. 몸이 회복이 덜 된 상태라 시모에게 저항을 할 수 있는 힘도 없어서 그대로 밖으로 내쫓길 수밖에 없었죠. 시모의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에 당황한 저는 신발도 신지 못한 상태로 밖으로 내쳐져 기분이 좋지 않았고 저도 그동안 정말 많이 참고 살았던 터라 결국 감정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이가 전 재산을 탕진해버린 건데 제가 왜 아이도 돌보지 못하고 돈을 벌어야 하는 건데요? 어머님 아들이니까 어머님이 책임을 지셔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저와 의논도 하지 않고 혼자서 독단적으로 행동을 해버린 바람에 저도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아세요? 지금 그이랑 살아주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라고요. 어머님 아들이 이 집을 홀라당 날려먹었는데 왜 제가 뒤처리를 해야 되는 건데요? 저희가 부부라서요? 저한테 한마디도 상의하지 않고 멋대로 행동한 그 사람이 잘못한 걸 저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어머님은 손자가 태어났는데도 짐스럽게만 보시고 저희 부부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 전부 다 알게 되셨으면서 도와주실 마음도 없으시잖아요. 오로지 용돈만 바라시는 어머님과도 인연 끊는 게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끝까지 고집 부리겠다는 거니? 네가 얼마나 형편없이 내조를 했으면 내 아들이 그런 결정을 내렸겠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 아들 집에서 살려면 월 300 벌어와라. 그래야 내 용돈 맞춰주고 빚도 갚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아니면 사돈어른께 이 사실을 알려서 금전적으로 도움을 좀 받아보든지 해라. 그이가 펑크 낸 걸 왜 저희 부모님이 떼워줘야 하는 건데요? 저는 그럴 마음 전혀 없는데요. 깨진 항아리에 뭐하러 물을 부어요. 본인이 저지른 일 알아서 처리하게 놔둬야 정신을 차리고 다음부터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않겠죠. 저도 그이랑 사는 거 지칠 대로 지쳤고 같이 살 마음 조금도 없었는데 어머님이 제 고민을 확실하게 결정지어 줄 수 있게 해주셨네요. 저 그이랑 이혼하고 어머님과도 인연 끊겠습니다. 이런 집구석에서 살 바엔 혼자 사는 게 100배 1000배 낫겠어요. 제가 이혼하겠다는 말을 꺼내자마자 시모도 화가 나셨는지 현관문을 열고 저에게 달려드셨어요.
분노한 시모를 온 힘을 다해 옆으로 밀친 뒤 저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고 현관문을 걸어 잠근 뒤에 저희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미 수습이 되지 않을 만큼 사태가 심각해져 버렸기 때문에 더는 함께 살고 싶지 않았어요. 압류 스티커를 발견하셨으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나갈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시모는 용돈을 받지 못한다는 거에 화가 나셔서는 오히려 저한테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질렀고 이런 상황들로 인해 잘 자고 있던 아이까지 놀라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니 더는 막장 집안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런 집안과 살면 저와 아이는 결국 끝이 없는 불행의 길을 걷게 될 게 뻔했었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신 부모님은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에 많이 실망을 하셨는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는 남편을 받아주지 않으셨어요. 시모는 저희 부모님께 막말을 퍼부으면서 제가 버릇이 없다고 자식 교육을 똑바로 시키지 못했다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셨죠.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는데 시모의 거침없는 언행에 상황은 더욱더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더 이상 이 사람들을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짐을 챙겨 친정으로 돌아가려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돈을 좀 빌려달라며 애언을 했는데 충격적이게도 남편은 저 몰래 대출받을 수 있는 곳을 알아본 뒤 최대한 끌어모아 하지 말아야 하는 걸 또다시 건드렸고 결국 그 돈마저 탕진했다며 수습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저희 가족도 남편의 생각 없는 행동에 많이 놀랐지만 시모도 당황한 듯 남편한테 재차 물어봐도 아무 말이 없자 시모는 오열을 했고 저희 가족은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긋지긋했던 그 인간들을 뒤로한 채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의 생각 없는 행동들이 더는 수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져 버려 시부의 귀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집안은 난리가 났지만 시부는 남편을 도와주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인연을 끊어내어 버렸죠. 저도 그날 이후 경제적인 개념이 전혀 있지 않은 남편과 함께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님과 이제 막 태어난 아이와 함께 살기 위해 전에 부모님이 살던 집을 처분하고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50평대 새 아파트로 입주를 하게 되면서 저희 엄마는 당분간 사업에서 손을 떼고 저와 아이를 위해 전적으로 도와주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안정적인 삶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런지 심적으로 많이 편해졌었죠. 제가 선택한 사람이라 끝까지 함께하고 싶었고 남편이 모든 걸 해결하길 바랐었어요. 수습도 하지 못할 정도로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닐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또다시 대출을 받아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는 말을 듣게 되는 순간 더는 함께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시모는 제가 부모님과 함께 50평대 새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곤 배가 많이 아프셨는지 저희 집에 몇 번 찾아오셔서 한바탕 난리를 친 적이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께 돈 좀 빌려달라고 하셨지만 조금도 도와주지 않았거든요. 시부도 이미 생각 없는 시모와 남편을 내쳐버린 상태라 집안으로 들이지 않고 있어서 원룸에서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누구는 한 번의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는 말에 본인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경험상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불행을 겪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전 남편과 시모가 아이를 핑계로 저와 계속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조만간 경찰에 신고를 해서 접근 금지 신청을 하려고요. 제 자식을 빌미로 돈을 갈취하려는 모습이 몇 번 보였거든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는 혼자서 결정을 내리시기보다 주변 분들과 충분한 상의 후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